2025년 11월 13일 새벽 2시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에서 수십 대의 K2 전차가 러시아 위성의 감시를 피해 야간 전진 배치에 나섰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죠. 폴란드 철도 선로 폭파 사건 직후 벌어진 실전 배치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에는 즉시 이 움직임이 포착됐고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은 당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K2 전차의 배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계약 3년 만에 180대 전량을 인도받아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죠. 같은 시기 노르웨이가 주문한 독일 레오파드2는 아직 9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격차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전력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타이밍의 완전한 재편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냉전 종식 후 30년간의 군축으로 생산 라인이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이죠. 독일의 판저비츠 2000은 연간 생산 능력이 12문에 불과합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물량을 채우려면 18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은 연간 100문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납품, 폴란드 수출, 에스토니아 수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죠.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 양산과 폴란드 수출이 병행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이것이 다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국제방산 컨설팅사 분석가는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의 생산 체계를, 평화에 안주한 유럽은 박물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2025년 7월 K2 전차 2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금액이 1차의 거의 2배로 뛴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180대인데 왜 가격이 2배냐는 거죠. 답은 폴란드 맞춤형 K2 PL 개발과 현지 생산 라인 구축 비용이었습니다. 180대 중 63대는 폴란드 업체 PGG가 현지에서 조립 생산합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기술 이전이 포함된 계약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폴란드가 목표로 하는 K2 전차 1000대 보유 계획 때문입니다. 1000대라는 숫자는 폴란드를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최대 기갑 전력 보유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한국에서만 생산해 수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지 생산 라인 없이는 이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 공장을 통해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K2 전차가 러시아 전술 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냉전시대 소련군의 전술은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돌파한다는 기동전이었습니다. T-72, T-80 같은 소련제 전차들은 가볍고 빠른 것이 특징이었죠. 하지만 K2 전차는 최고 시속 70km로 이들보다 빠릅니다. 게다가 헌터킬러 시스템으로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고 차기 목표를 지정하는 동안 포수는 현재 목표를 사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PT-91이나 T-72는 하나의 목표를 처리한 뒤에야 다음 목표를 찾을 수 있죠. 폴란드 기갑부대 훈련을 참관한 나토 관계자는 러시아의 전술 패러다임이 나토가 빠르고 나토가 돌파한다로 완전히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서부 군강구가 전체 방어 개념을 재검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천무 로켓의 진짜 위협은 사거리 600km가 아닙니다. 사거리 290km만으로도 칼리닝그라드 전역과 벨라루스 서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방어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천무는 12발을 동시에 발사하고 10분 내에 진지를 이탈합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가 발사 위치를 포착하고 역습 준비를 완료할 즈음에는 이미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290km 거리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요격하려면 에백 400 같은 장거리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데 12발이 동시에 오면 이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방송에서 천무의 사거리가 600km로 확장되면 이건 전술 무기가 아니라 사실상 준전략급 미사일 전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안 되지만 서부 군강구의 지휘시설, 탄약고, 공군기지가 모두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가 미국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하이마스 500대를 주문했을 때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문제였죠. 폴란드의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 통합, 폴란드제 트럭 사용, 로켓탄 현지 생산 같은 요구사항들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천무 발사대를 폴란드 옐츠 트럭에 통합하고 폴란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하고 2029년부터는 로켓탄을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WB그룹과 합작법인까지 설립했죠.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주문한 하이마스 500대 중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천무는 126대가 이미 배치됐고 2025년 상반기에만 90대가 추가로 인도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보다 한국이 우리를 더 빨리 도왔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FA-50 경전투기를 둘러싼 논란은 폴란드 정권 교체의 후폭풍이었습니다. 2023년 말 8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선언했고 전 정권에서 체결한 K방산 계약도 조사 대상에 올랐죠. 2024년 9월 체자리 톰치크 국방부 차관은 FA-50 구매 결정이 며칠 만에 몹시 빨리 이뤄졌고 폴란드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된 12대 중 절반이 장비 불량으로 가동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2대 중 9대가 가동 가능하며 나머지 세대는 수리 부속품 통관 지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한국 공군도 75% 가동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FA-50을 직접 조종한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9와 중령은 2024년 11월 심각한 오작동 없이 많은 전투 시간을 수행했고 많은 조종사가 특히 FA-50의 민첩함에 놀랐다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고 공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정치적 공격과 현장 평가의 온도차가 극명했던 사례입니다. FA-50이 나토 임무 완료율 87%를 기록한 배경에는 모듈식 엔진 설계가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전투기들은 엔진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분해해야 하지만 FA-50은 현장에서 문제가 된 모듈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비 시간이 유럽 전투기 중 최저 수준인 이유죠. 2025년부터 인도될 FA-50PL은 여기에 A4 레이더와 AIM-9X 미사일 HMD 헬멧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됩니다. A4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보다 탐지 속도가 3배 빠르고 1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죠. AIM-9X는 탐지 각도가 기존 AIM-9M의 플러스 마이너스 27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확장됩니다. 조종사가 정면을 보면서도 옆이나 심지어 뒤쪽의 적기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2024년 6월 한국을 방문해 KF-21 보라매에 직접 시승한 것도 FA-50 운용 경험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의 폴란드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타이밍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재무장을 서두르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풀가동 중인 생산 라인과 실전 검증된 무기 체계, 그리고 현지 생산까지 수용하는 유연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30년간의 평화 배당금으로 생산 능력을 잃었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국 요구를 무시했죠. 그 틈새를 한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는 추가 계약을 포함해 4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걸프전에서 미국제 무기만 쓰던 한국이 2025년에는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무기 공급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폴란드 계약이 한국 방산사에 남긴 진짜 의미입니다.